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7월 18일입니다. 제가 이 동포세계 신문 제 423호, 네, 오늘 발행이 돼가지고 오늘은 나왔는데요. 그동안 이 신문을 좀 편집하고 그러느냐고 좀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미진했습니다. 특히 이 아리셀 화자 참사 사건과 관련돼서 제가 그 6회에 걸쳐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렸죠. 매일 브리핑으로요. 그러다가 신문 편집 때문에 잠시 좀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시간에는 좀 아리셀 화재 참사 관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 좀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고 보니까요, 제 그 집사람, 아내가 고향이 흥룡강선 밀산이잖아요. 아마 그 고향분 중에서도 좀, 두 분이 이번 화재 참사로, 희생을 당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 장례를 치렀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29세 남성하고요, 31세인가요? 예, 여성인데, 그러니까 서로 사촌지간입니다. 어머니가 이 형제인데 같은 날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나이가 29세, 30대 초. 네. 어쨌든 지금 23명의 희생자 중에서 이 장례를 치른 가족이 이제는 5명, 그리고 좀 뭐 발인을 지금 이번 주 내로 한 4명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나머지는 이 보상 문제가 완결된 다음에 이 장례를 치르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 문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17일 어제 이 유가족 대책위에서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회사 측이 유가족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뭐 이런 내용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외동포 비자를 가졌던 중국 동포 노동자들이 해당 비자로 자신들의 공장에서 일한 거는 법을 위반을 한 것이다. 강제 퇴거 대상이 된다. 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은 F4,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 비자로는 단순 노무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망한 노동자들이 리튬 배터리 포장 업무를 했고 이것이 단순 노무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노동자에게 또 책임이 있으니까 그 일병 그대로 보상을 못 해주겠다. 그런 걸 따져서 이 보상을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근데 지금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다 하더라도 단순 노무 여부에 상관없이 제조업체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구체적인 거는 왜 이 회사 측에서 이 단순 노무 일을 했으니까 이 불법 취업을 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나 제조업체에서는 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파견 업체를 통해서 이 제조업체에서 일을 한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이 동포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 출입국관리법 이 그 단순 노무일을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그 항목을 억지로 이 짜 맞춰서 이 회사 측에서 그거를 빌미를 해서 또 노동자에게도 이 책임이 있다라는 식의 이런 그런 안으로 해서 이 보상안을 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언론 보도에는 이 회사 측이 제시한 이 보상액 산정 그 내용을 보면은요. 재외동포나 방문 취업 비자로 입국을 했다가 이번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내 체류 기간이 7년. 그래서 이 내국인 기준으로 일실 수입을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7년 정도 이 국내 체류하면서 취업 활동을 한 것. 그런 7년만 그 내국인 기준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그 이후 65세까지는 중국 현지 근로자 임금으로 따져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그전서부터도 예상한 바이기는 하지만은요. 그래도
정말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 법적 이런 걸 따져서 이렇게 보상안을 내놓는 회사 측, 네,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리셀 측 회사 측은요, 재외동포 등 비자를 가진 희생자 대다수가 이 불법 취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정해진 법에 따라서 일정 체류 기간은 내국인 기준으로, 그 외 그 기간은 해당 국가 기준으로 실제 따져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상 평균 체류 기간 F4는 6.4년, H2는 6.7년. 그러나 이번에 이 대형 사고임을 고려해서 둘 다 7년으로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계산해서 보상을 하겠다. 네, 뭐 회사 측에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신경 썼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아리셀 측은 이와 같은 내용을 노무법인을 통해서 유가족들에게 개별적으로 이 두 차례에 이렇게 제시안을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18일인데 내일이 19일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19일까지 합의할 경우에는 여기에 5천만 원을 더 지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공탁을 걸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줄 수가 없다. 뭐 그런 거를 그냥 법적으로 표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아마 유가족 협의체 이 대책위는 회사 측의 이런 보상안도 말도 안 되지만은 어쨌든 이런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표출하는 기자회견을 어제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 대책의 기자회견, 첫 번째 기자회견을 가질 때부터 회사 측에 이제 유가족을 개별 접촉을 하지 말아라, 이런 대책위가 성립이 됐으니까 대책위하고 이런 공식적으로 접촉을 해서 논의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공언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사 측에서 유가족을 개별 접촉을 해서 당신들 지금 F4 체류 자격으로는 단순 노무위를 할 수가 없는데 단순 노무위를 한 거다. 당신들이 그 노동자의 책임도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억압을 하는 그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그런 행태도 벌였다. 뭐 이렇게 폭로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 기자회견 내용 한번 볼까요? 유가족협의 대책의 입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한번 유가족에게 개별 접촉을 중단하라, 대표단과 교섭에 임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왔고요.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국적이나 비자의 종류 구분 없이 평등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진실 규명이 되기 전에 보상 얘기는 꺼내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이고요. 회사 측이 진정성 있게 잘못을 인정해야 이후 보상에 대해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뭐 회사 측이 유가족들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 보상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19일까지 뭐 협의에 임하면은 5천만 원을 더 주겠다, 그러지 않으면은 공탁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지금 나왔다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인데, 이 오마이뉴스를 보니까 유가족 입장을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 입장 정리된 내용 한번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유가족들은 하나뿐인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 아리셀 대표라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입장 바꿔놓고 당신 자식이 이렇게 됐다면 당신들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제발 올바른 사람이라면 유가족들 앞에 와서 진실된 참회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면서 세금이란 세금은 따박따박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법을 올바로 지키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에 가서 보상받으라 라는 소리를 합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네, 우리 중국인, 중국 동포의 여성분, 유가족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아들을 잃은 아버지라고 밝히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일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께서 화환을 보냈고 국민의 힘이 또 화환을 보냈고
또 국회의장님 등 모두 화환을 보내와서요. 이번에는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겠구나. 그리고 산재로 일을 하다가 죽는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없겠구나. 근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제발 이 미친 사람이 제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또 딸을 잃은 우리 동포 유가족인데요. 외국인, 내국인 따지지 말고 다 같은 인간입니다. 차별 없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해달라. 평등하게 보상해달라. 봐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연합뉴스의 보도에 난 유가족의 한 말입니다. 아리셀은 우리 아이가 천년만년 최저임금만 받을 거라 생각하냐? 돈으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은 사측에서는 내국인, 외국인 따지지 말고 다 같은 인간으로 공정하게 보상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젊은 나이에 뭐 이렇게 좀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사망하게 된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그 하나뿐인 아들이요 딸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참 유가족들의 마음 지금 20여일이 지난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도 정말 좀 가시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기자회견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사 측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대책위의 이 변호인단 그러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이 신하나 변호사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분들이 실제로 법으로 금지된 단순 노무를 해왔는지조차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불법인 단순 노무를 희생자들에게 시킨 것이 사측이므로 회사 측이라는 잘못이 크다는 거죠. 비자 연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제한 이 보상액 수준은 향후 법정에서 다퉈볼 부분이 많다. 네, 재동포 체류 자격이나 방문 취업 체류 자격, 네, 일단 뭐 체류 연장 뭐 이런 기간을 받아야 되지만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회사 측에서 뭐 이렇게 보니까 평균적으로 뭐 6.5년, 6.4년 이렇게 체류하면서 있더라.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보상액을 해주겠다. 그리고 또 뭐 고기인까지는 한국이 내국인과 똑같은 그런 월급을 기준을 따져서 해주고 그 나머지 65세까지는 중국에서 받는 노임을 기준으로 해서 따져서 주겠다. 뭐 이런 엉뚱한 이 계산안을 내놓은 거죠. 근데 뭐 지금 신하나 이 변호사도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이게 불법 노무 행위였는지 여부 이 법무부에서 정확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시킨 거는 회사 측이 시킨 거지 물론 본인들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제조업체는 단순 노무에 가리지 않고 거의 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파견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법적으로 따져볼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 내가 시집하려면 회사 측이 불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자 종류에 맞는 채용과 업무를 배정해야 하는 건 회사의 의무이다. 아리셀 스스로 불법 고용을 자백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네, 변호사의 이야기고요.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며 유족들을 협박하고 있다. 금반 언의라는 원칙이 있다. 자신의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여기에도 위반이 된다. 이와 별개로 실제 피해자들이 했던 노동이 단순 노무 행위에 국한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입증이 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변호인단에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희생자의 보상 문제, 특히 재동포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일을 하다가 이 사망한 이 중국 동포분들의 보상 문제 상당히 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때에 우리 이 중국 동포 사회가 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낼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뭐 여러분들도 뭐 재외동포나 방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그래도 법을 다 준수해 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막상 일어나니까 너희들은 뭐 체류 연장을 얼마나 받고 뭐 이런 걸 따져서 보상을 해주겠다. 뭐 또 이게 단순 노무의 일이니까 재외동포 체류자는 안 되는 일인데 했다. 뭐 이런 걸 따져가면서 이렇게 보상 문제를 거론하는 회사 측의 이런 입장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따라서 지금 이 사고는 분명 인재임을 지금 조사 결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리셀 공장에서 몇 번의 이 폭발 사고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근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이 아리셀 공장 측의 잘못이 너무나 크다.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고개만 푹 숙이고 열심히 일을 했던 이 근로자에게 이렇게 뭐 이렇군저렇군 따져서 이 보상 문제를 논하는 참 회사 측의 이런 입장이 너무나 가소롭고 그다음에 정말 비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전 동포 사회가 좀 같이 울분을 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돼서 이제 보상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논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요. 정말 이 사건 사고는 정말 어느 누구도 또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관심 갖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합당하고 정당한 또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 섹심 대표 변장 김영필이었습니다.